이제 삼각함수가 이제 피적분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적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삼각함수랑 관련된 성질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in A 곱하기 코사인 B. 이 A와 B는 어떤 앵글을 의미하죠? 각도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을 때 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사인 곱하기 사인이 코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고 코사인, 코사인을 곱은 코사인, 코사인의 합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들을 여러분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곱을 합차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외워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매번 우리가 이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왜 할 거냐면 여기 예제처럼 이렇게 삼각함수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들은 뭐 여기에 지수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들을 항등식으로 다시 바꿔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수제곱이 아니라 사인과 코사인 이런 형태의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삼각함수의 이런 프로퍼티,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거를 가지고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같이 볼게요. 일단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인 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게 뭐였죠? 이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자, 이렇게 돼요. 요것도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 식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사인 A 더하기 B가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부호가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요 식을 반드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합. 요건 어떻게 되죠? 코사인 합은 코, 부호 바뀌고 사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일 때 코사인 차에 대해서는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두 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식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식들을 다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이 A와 B는 사실 앵글이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더했을 때, 뺐을 때, 더했을 때, 뺐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사인의 A 더하기 B를 다시 써보면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 요거라고 했어요. 위에서. 자, 그 다음에 사인 A 마이너스 B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A 코사인 B 빼기 코사인 A 사인 B가 되겠죠? 자, 다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더하면 어디가 없어지나요? 똑같은데 부호만 좀 다른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가 더해지네요. 그렇죠? 더해지는데 여기가 뭐가 돼요? 똑같으니까 2배의 사인 A 코사인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해지니까 사인 A 더하기 B에 더하기 사인의
A-B 이렇게 되니까 sin A 곱하기 코사인 B, sin A 곱하기 코사인 B 이거는 뭐가 된다? 1의 양변으로 나눠서 2분의 1에 sin A 더하기 B 더하기 sin A-B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A번식을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한번 증명해 볼까요? B번을 증명하려면 sin A, sin B만 남아야 돼요. sin A, sin B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두 식이 아니라 요 코사인에 대한 식을 이용하면 sin A, sin B 요것만 남길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A번 얘기였고 자, B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인 코사인에 대한 요걸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자. 자, 요거 두 번째 식 요걸로 정리를 하면 코사인 A 플러스 B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 A, 코사인 B 이게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그 다음에 이번엔 코사인 A 마이너스 B 요걸로 정리해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만 바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B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sin A, sin B만 남기고 싶다. 요것만 남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식을 빼주는데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주면 더하기 빼기 빼기가 돼서 두 배로 더해지겠죠. 여기가. 그럼 2배에 sin A, sin B 그리고 요 두 식 같으니까 빼면 없어지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네요.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sin A, sin B의 곱은 2분의 1의 코사인 빼기 코사인. sin A, sin B는 2분의 1의 코사인 빼기 코사인. 그렇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B번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C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C번은 코사인, 코사인만 남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 두 식 보면은 얘를 이제 더해주면 요게 없어지고 요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더해지니까 똑같은 거. 두 배에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하니까 이 세 개의 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번, B번, C번 다 증명했고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던 식 중에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자, 그러면 사인 제곱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사인 제곱이 뭐였지?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요 식에서 요 두 번째 식 뭐를 하냐면 여기 B 대신에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A 더하기 B인데 그냥 A 더하기 A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돼서 A 더하기 A 그러면 코사인 A, B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코사인 A, 코사인 A가 돼서 코사인 제곱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A, B 대신에 A 그래서 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마이너스 A라고 볼게요. B 대신에 A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래식 이렇게 가죠. 코사인 A, 코사인 A.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A.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A, A니까 사인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뺐을 때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요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같으니까 없어지고 이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게 되네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뺀다고 했으니까 그럼 코사인 제로에서
제로 맞죠? 거기에서 코사인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코사인 제로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 코사인 2a가 2 사인 제곱 a가 돼서 사인 제곱 a라고 하는 요 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사인 제곱 a는 2분의 1 코사인 2a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 제곱에 예를 들어서 뭐 30도, 뭐 6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2분의 1 빼기 코사인 2 곱하기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식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식 중에 하나. 이거 언제 많이 쓰나요? 이거는 우리가 적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제곱 이렇게 들어있다. 요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요걸로 바꿔서 2분의 1 코사인 2x 이렇게 해서 적분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인 제곱을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차수를 낮출 때 여긴 제곱이니까 2차죠. 2차를 여기 1차로 바꿀 때 많이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이번에 알아두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은 유도했고 코사인 제곱도 한번 유도해 볼까요? 코사인 제곱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제곱만 남기면 되니까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네요. 그죠? 더해주면 이 값은 없어지고 여기 2배의 코사인 제곱 a가 남고 그게 뭐가 된다? 더하니까 코사인 2a 더하기 1이 되죠. 여기가 코사인 제로라서 1이니까 코사인 2a 더하기 1. 아, 그러면 코사인 제곱 a는 그래서 코사인 제곱 a는 2분의 코사인 2a 더하기 1이 되겠네. 그쵸? 요 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제곱에 대한 거를 1차식으로 바꿔주는. 그쵸? 1차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등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도한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이렇게 제곱에 대한 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요 두 식만 알면 계속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를 이렇게 매번 귀찮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좀 외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모르면은 이번에 꼭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용해서 이제 6번 한번 풀고 이 절을 정리를 이제 끝낼게요. 자, 사인 4x, 코사인 5x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사인 4x, 코사인 5x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곱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사인 더하기 사인. 근데 사인에 있는 a라는 각에서 b의, 그러니까 코사인의 각인 b를 빼고 더한 것이 사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 더하기 사인의 2분의 1. 요거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2분의 1에 사인 각각 각의 차이,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의 각각 각의 합.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사인 여기 4x에서 5x 빼고 여기는 4x에서 5x 더하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사인 9x 자, 요거 적분이네요. 요거 적분은 엄청나게 쉽잖아요. 자, 그리고 사인 x는 우리가 대표적인 뭐다? 귀함수, 오드 펑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의 적분. 그 다음에 사인 9x. 자, 요거 적분하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은 그냥 밖으로 빼고 이제 요거 적분하세요. 사인 x. 뭐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사인 x가 됐나? 코사인 x였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제 적분하려면 무엇을 미분했을 때 사인 9x가 될 것인가? 코사인 미분한 게 기본적으로 사인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미분이다.
그러면 여기 9x까지 해서 코사인 9x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일단 되겠죠. 네.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 플러스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가지고 미분하면 되죠. 요만큼 이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9x. 코사인 미분했을 때 뭐 돼요? 사인 9x. 그냥 일단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9x를 만약에 u라고 생각하면 나는 코사인 u를 미분하는 건데 연쇄 법칙을 써서 코사인 u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u 그래서 사인 9x가 되고 거기에다 뭘 곱한다? 9x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니까 9가 되겠죠. 이거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원하는 거는 9가 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9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이거 미분했을 때 요만큼이니까 약분되면서 요것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남게끔 상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하면 적분이 끝났네요. 자,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삼각함수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지수제곱되어 있으면 치환하면 되고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앞에서 본 우리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더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계산할 수 있고 한 다음에 다시 부정적분 계산이니까 무엇을 미분했을 때 이 피적분함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산하면 되고 혹여라도 뭐 여기가 적분, 피적분 함수 값이 뭔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부분적분을 시도하면 되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라고 하면 치환적분을 또 시도해 봐도 되고 적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적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 삼각 치환이라는 방법도 있고 삼각함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약한 친구들은 앞에서 한 성질들만이라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좀 채워나가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각함수를 이용한 적분을 해볼 텐데요. 일단 삼각치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삼각치환표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할 때 피적분 함수의 형태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실수의 제곱 빼기 x제곱의 형태. 이거를 만약에 적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때는 적분을 할 때 치환을 할 건데 어떤 치환을 하느냐면 이렇게 삼각함수들로 치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 하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세컨트 제곱이다. 자,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다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잘 보면 a제곱 빼기 x제곱일 때는 x를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자라는 거고 a제곱 더하기 x제곱일 때는 x에다가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보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제곱의 형태일 때 x를 a 시컨트 세타로 치환해보자. 잘 생각해보면은 x에 여기에 a 사인 세타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죠? a제곱 빼기 a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a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여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a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 이 녀석을 적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걸 이렇게 치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탄젠트 세타 들어가면 a 제곱으로 묶어지면서 뭘로 묶어지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로 묶어지겠죠. 그래서 요 식을 또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간단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항등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볼 텐데 그럼 옆에 보니까 세타라는 것이 왜 이렇게 범위가 지정돼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치환을 하게 됨으로써 세타에 대한 식, 그러니까 x가 a sin 세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우리가 요 식을 치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변수가 세타가 됐는데 그럼 세타에 대해서 요 식을 원래 다시 돌려주면 sin 세타가 뭐가 되나요? 여기서 sin 세타가 a분의 x가 되죠. 그러면 세타가 뭐다? 양변에 sin 인버스를 취해주면 아크사인 a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타를 이렇게 사인의 역함수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역함수 또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나요?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인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준 거예요. 자, 왜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여기서만 보면은 어떻게 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죠. 자, 이 형태에서는 다 1대1 대응이 돼요. 즉, 어떤 x에 대해서도 y 값이 단 하나밖에 대응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줬다. 그러면 동일한 y 값을 하나 딱 줬을 때 만나는 x가 벌써 두 개가 생겨버렸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하기 위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요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에서는 여기 왜 부호가 빠져 있을까요? 등호가? 탄젠트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죠? 그죠? 이렇게. 이거 2분의 파이 선이면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선.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치환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거고 시컨트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컨트 세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컨트 세타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재밌게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점근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만약에 내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단 하나의 y에 대응하는 x값이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또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고 어떤 사람은 이 범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범위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지 않고 때로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이렇게 하면 얘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다르게 잡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1대1 대응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책에서는 보통 이 범위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미분을 계산한다거나 역함수의 미분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이 범위에서 조금 더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 찾다 보니 이 범위로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예제. x제곱분의 루트 9 빼기 x제곱의 적분을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 지금 형태가 a제곱 빼기 x제곱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케이스죠. a제곱 빼기 x제곱. 그럼 x를 뭘로 치환해라? a sin 세타로 치환을 해라. 자,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A를 뭘로 보면 되죠? 3의 제곱인 9라고 생각하면 3이 A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계산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x를 a 사인 세타로 치환한다. 그럼 a 사인 세타, 3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치환을 썼을 때 양변 미분하면 dx는 3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쵸?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했죠? 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만 한번 관찰해보자.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 3의 제곱 빼기 x제곱. 그럼 3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dx가 뭐다? 3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x가 또 뭐였냐면 3 사인 세타니까 여기도 그것의 제곱 9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식이.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정리했을 때 자, 요 부분만 보면 3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 부분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됐고 루트를 벗겨내면 3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 코사인 세타에 또 3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9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9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9는 약분하고 남은 것만 쓰면 코사인 제곱 나누기 사인 제곱인데 이거를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 탄젠트였으니까 그것의 역수인 코탄젠트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죠. 자,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다? 코시컨트 제곱이다. 그죠? 아까 우리가 이용하는 식들이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다. 여기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이 코시컨트 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코탄젠트 제곱은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코탄젠트 제곱은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 돼요. 그럼 뭘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가? 뭐죠? 코탄젠트 미분한 게 얘가 되죠? 그죠?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고 코탄젠트 미분은 코시컨트 제곱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되죠. 그리고 1은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사실을 다시 써보면 자, 요거 적분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세타 그다음에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보면 x에 대한 적분인데 우리가 치환을 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결과는 x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 빼기 세타 더하기 c이긴 한데 우리가 세타를 다시 x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내가 x를 3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식을 보면 사인 세타는 3분의 x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고려를 하면 세타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사인이 3분의 x니까 요 빗변이 3이 되고 높이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9 빼기 x제곱이다. 왜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이게 돼야 되니까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밑변은 루트 9 빼기 x제곱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는 뭐가 되는가? 세타는 양변의 아크사인을 취해주면, 왜 아크사인 취해줘도 괜찮죠? 우리가 이 범위에서만 고려를 하기로 했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양변에다 아크사인을 취하면, 자, 세타가 요게 돼요. 그죠? 아크사인 3분의 x. 그래서 세타 대신에 그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해도 되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코탄젠트 세타 대신에 넣어주고 세타 대신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코탄젠트 세타를 바로 여러분이 구해주셔도 돼요. 자,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니까 코탄젠트는 그것의 역수라서 x분의 루트 9 빼기 x제곱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는 바로 요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가 아까 뭐였냐? 아크사인 3분의 x. 그다음에 더하기 c.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죠.